네, 안녕하세요. 포텐셜TV 황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호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전기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기차 실제로 운용하시는데 요즘 보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연료의 차들이 많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또 수소차도 있어요. 수소차도 어쨌든 뭐 전기차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수소차 관련해서는 현대가 굉장히 좀 주목받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세계 시장에서도. 그런데 이제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앞으로 주도할 거는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어떤 뉴스에서도 BMW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 iX5를 런칭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소차라고 해서 정말 수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이제 전기로 바꿔서 하는 전기차랑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자동차더라고요. BMW iX5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수소 전지차지. 수소 네. 전지차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소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소 연료를 활용해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전기차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이제 수소가 폭발해가지고 뭐 달린다 이런 이제 오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은 수소 연료 전기차로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BMW에서 iX5를 하이드로젠으로 해가지고 내놨는데 이 사이즈가 X5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더라고.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그 자동차 기업들이 수소차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 네. 왜냐하면 일단은 내연기관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안으로 전기차가 있지만 일단 아까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단점이 좀 명확하니까 이 부분에서 그 대안으로 수소차를 계속해서 수소 연료차를 계속해서 미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BMW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지. 물론 네. 현대자동차는 그 전부터 더 발빠르게 움직였고. 실제로 이번에 BMW에서 수소차가 미래에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틈새를 잘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전기차가 대세인 건 분명하지만 수소차를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꼽았냐면요. 수소를 완전 충전하는 데는 3, 4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 사실 뭐 전기차는 지금 굉장히 빨리 충전한다라고 해도 한 17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데 3, 4분이라고 하면 사실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믹스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 아니에요? 아, 네. 그치. 뭐 그 이제 정도면 너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전기차와 주행거리는 비슷하다. 그런데 이 인식은 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어쨌든 수소 연료 전지를 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 연료라는 것 때문에 수소 폭탄을 달고 다닌다는 생각은 상당히 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위험한 거 아니냐. 그치. 이거는 내가 현대자동차 콘텐츠를 만들면서 네. 항상 들었던 건데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그리고 뭐 진짜 부시고 터지고 해도 수소 폭탄처럼 터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 네. 이거는 내가 뭐 직접 들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뭐 3, 4분이면 충전되는데 그 따지고 보면은 현대 넥소도 3, 4분이면 충전 다 돼. 아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그래. 그리고 주유에서 주유하는 것도 사실상 4, 5분 정도밖에 안 걸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이렇게 숫자로 이제 표기를 하니까 3, 4분이면 돼? 대단한데 이러는데 지금 넥소도 그 정도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름 넣는 것도 사실 3, 4분이면 충분히 넣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수소 충전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 수소는 그냥 뭐 물 전기분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공짜 아니에요? 아니지. 수소도 한 번 충전하는데 8,000 얼마에서 지금 9,900원으로 올랐단 말이야. 작년 기준으로. 꽤 돈이 드네요. 돈 들어. 그리고 수소 충전비가 지금 키로당 거의 9,900원 정도 하니까 이번에 나오는 iX5 같은 경우도 6kg이 거의 이제 그 용량인데 이걸 완충하게 되면은 한 6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돈 들어가고 한 500km 정도 달린다면은 디젤 차랑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지. 괜찮네요. 그렇게 따지면 또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뭐 어차피 탈 일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전기차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전기차도 500km 정도 가면은 한 달의 기준으로 대략 한 이제 2,000km 정도 달린다. 네. 이러면은 이제 한 10만 원 미만으로 운영비가 나오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는 그래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네. 근데 이제 수소차가 어쨌든 전기차랑 비슷하고 연료에 있어서도 좀 비교를 해봤지만 만드는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뭐 쉽게 개발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차에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에서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전기차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지.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어렸을 때 네. 미니카 만들었을 때 생각나지. 그렇죠. 네. 미니카랑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밑에 그냥 플랫폼이 있고. 그렇지. 네. 이제 건전지 넣고 모터 운영하고. 네. 근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겠지. 수소 연료를 넣고 압출해가지고 굴려가지고 충전하면서 어쨌든 모터를 굴리는 방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지. 그렇군요. 그럼 수소차는 경쟁력이 앞으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일단 장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기술력은 좀 먼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친환경 시대로 가면 갈수록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수소차 미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이 수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는 네.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가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질 거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실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인 거고 두 번째는 인프라를 위한 정책적인 변화인데 이 정책적인 변화가 얼마나 국가 내부에서 밀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대신 수소차는 그 전기차에 비해서 거의 보조금이 2배에서 4배까지 많이 주거든. 네. 그러니까 넥소가 되게 비싸. 거의 5,900, 6,900 정도 되는 넥소가요? 비싼 차란 말이야. 네. 근데 보조금이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육박을 해. 그러니까 3천만 원 중반에서 4천만 원 정도면은 투싼보다 조금 더 큰 SUV를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넥소가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렸어. 그렇지만 저는 주유소가 많지 않으면 저는 좀 게으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좀 미래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소차가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슈가 되니까 그 가스 그 연료 충전소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곳을 어디가 그런 거를 좀 지을 것이다 이런 예측 때문에 뭐 가스공사 뭐 이런 데를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바라보면 먼 미래잖아요. 최근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엄청 널뛰기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먼 미래거든요. 에코프로 BM은 2027년에서 30년까지의 그런 주가까지 다 끌어왔다라고 할 정도인데 예, 이렇게 수소차가 이슈가 된다고 해서 너무 섣부른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수소차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또 여기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소차가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는 얘기를 해. 그것에 지금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이제 수소차가 2030년이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뒤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432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이제 6, 70조 정도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나쁘지는 않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수소 전기차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래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나는 상용차 중심으로 수소차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용차 중심으로. 왜냐면은 상용차는 대형 트럭을 일컫는 얘기인데 전기차로 지금 포터까지는 어쨌든 커버를 하는데 2.5톤부터 해가지고 5톤 트럭까지 우리가 전기차를 굴리려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게의 배터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사실 수소 전기차는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개발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번 논란 터졌던 리비안 같은 회사, 리비안 사태 진짜. 그리고 니콜라. 니콜라는 뭐 수소차. 사기차다 뭐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수소차 중심으로 해서 상용차를 개발하는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상용차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수출까지도 이뤄냈던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봤을 때 수소차의 미래는 뭐 나는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실제로 이제 그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72조 되는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 수소차 중심으로. 근데 이번엔 상용차까지 이미 개발을 했어. 미국은 지금 뭐 니콜라가 개발을 하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현대차 사야 된다. 나는 그리고 현대차 관련한 수소 관련한 이제 협력업체들, 개발업체들 사야 된다. 한번 어떻게 또 흐름이 올지 모른다. 에코프로가 그렇게 오른 걸 보면은 2, 3년 내에 수소차 관련한 주가도 뭐 충분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 뭐 어쨌든 저는 당장은 살 생각은 없고요. 네. 현대차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용차 중심으로 판매와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조성이 됐을 때 이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보면 뭐 현대차가 이번에 공채도 엄청 많이 뽑았잖아.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관련된 소식까지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